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방탄복을 입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배임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이재명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재명이가 피해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2021년 11월 10일 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가는 클럽 토론에서 대장동에 가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재명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해서 떨어지고 부랴부랴 송영길이 지역구로 있는 계양구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란 방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송영길은 왜 이재명에게 자기가 20년 동안 닦은 그 자리를 내어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생각에는 혹시 송영길이도 이 사건과 어떤 연루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자기 지역구에 20년 동안 닦아놓은 그 지역구를 남한테 준단 말입니까? 절대로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송영길은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이재명에 주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이 국회에 자신의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 방 번호도 참 신기합니다. 818번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이번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시작했다라며 주저주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선거 때도 선거에 지면 감옥 간다 까지 했던 자가,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자가 국회의원 방탄복을 입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는지 완전히 말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완벽하게 감출 수 있었을 것인데 대통령이 안 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 전부를 조사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재명은 정치 보복이라고 또 정치 탄압이라고 운운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대장동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다가 선거 때문에 잠시 미뤄졌다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입에대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라는 직책을 타인을 위해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자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그 임무에 입에대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개입, 또 제3자 하천대유, 김만배, 나무기,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을 검찰은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왔죠. 이제 이재명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2014년 5월 성남시는 대장동 제1공단을 결합해서 토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다음에 8월에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고 2016년 2월 갑자기 개발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이때 변경될 때 변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 과정에서 배임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과는 달리 제1공단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180%에서 195%까지 높였습니다. 1공단을 빼게 되면은 성남의 뜰이 2015년 수립한 자금 조달, 토지 보상 지급 비용 9천억 원에서 2,490억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금 조달을 책임져야 할 하천 대유는 2,490억 원을 고스란히 벌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 파트장인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 직접 제의를 하자고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직접 결제를 해줬다는 정언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0%였던 용적률을 195%까지 무려 15%나 올려줌으로써 얻어지는 추가 이익은 엄청납니다. 그 이익 전부를 하천대유 및 민간기업이 가져갔고 성남시는 이 차액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시장으로서의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아니야,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현재 성남시 이재명은 정가 4범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가 5범이 될 것이고 또 이것만 있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이 있고 법인카드 5억 5천만원 국고 손실죄가 있고 대법원 재판 거래 혐의가 있고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대로 처리된다면 아마 이재명이는 정가 10범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진실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결국 막혀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자기들 호주머니에 돈을 챙기고 그것을 숨긴다면 이 나라 정의는 사라진 것이고 가진 자들만이 돈잔치하고 없는 자들은 그냥 그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이 속도를 내서 이 천하의 나쁜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쳐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뒷배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서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